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026학년도 하반기 등급별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수강 가이드를 조금 말씀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어요. 저번 캐스트 영상에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이렇게 준비되어 있단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선생님 제가요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또는 쌤 커리큘럼을 상반기 동안 열심히 잘 따라왔는데요.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질문들이 조금 많아서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4단계로 좀 구성을 해놨고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 영상이 조금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번, 등급별로 우리가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기존 수강생인데요. 또는 신규 수강생인데요. 쌤의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제가 조합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하반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자주 묻는 질문들 세 번째 준비해봤고요. 네 번째, 쌤 제가 확통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또는 제가 반수를 고민하거든요. 또는 최저 등급을 이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것 또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등급별로 우리가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쌤 제가 지금 1등급 또는 만점입니다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일단이라 너희들이 지금 1등급 만점이다 라는 거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왔을 거다 상반기 동안 나름의 수학 실력을 쌓아왔고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너희들만의 풀이치기가 조금은 확립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 쌓아온 실력을 실제 수능장에서도 10분 발휘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온 만큼 여러 문제, 여러 낯선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생소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계속 훈련, 반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실전 모의고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런 조금은 낯선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 그리고 내가 앞쪽 부분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일단은 넘어가는 연습, 충분히 너희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많이 틀리네. 또는 내가 이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실무만 푸는 게 아니고 실무를 푸는 과정에서 나에게 약점인 부분이 드러났다면 그 약점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출공부가 됐든 앞에 있는 개념공부가 됐든 아니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엔제 공부가 됐든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루틴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맞는 루틴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순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 또는 앞에 있는 1번부터 몇 번까지를 몇 분 정도 안에 한번 풀어보면 될까? 또는 내가 앞부분에서 잠깐 막힌다 하더라도 몇 분 정도까지 고민한 다음에 안 되면 넘어가도 될까? 또는 뒤쪽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디부터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너희들에게 각자 맞는 그 루틴들을 잘 만들어 보셔야 실제 수능장에서는 얘들아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실전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았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도 이제 1등급 또는 만점인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역으로 좀 던지는 질문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1등급 또는 만점인 목표인 친구들에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30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2문제 남았어. 2문제 아직 못 풀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한 30분 남았다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시간이 30분 남아있고 2문제가 남았을 때 고민해봐. 그 2문제 30분 동안 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친구들, 선생님 당연히 점수는 고고 익선이니까 당연히 2문제 도전해가지고 다 풀어내서 100점 목표로 해야죠.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의 점수 목표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 선생님 제가요. 의치한약수, 정시로 제가 뚫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최고점, 표준 점수 높은 거에 필요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지.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당연히 100점 맞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1등급이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솔직히 얘들아 2문제 풀기 전에 28문제에 대한 검토가 먼저일 수도 있어. 실제로 얘들아 28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92점이 확보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고.
여러 실무를 풀면서 너희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에서 계산 실수가 나오는구나, 또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딴판이 잘못된 풀이였구나 라는 여러 가지 경험들 할 거란 말이야. 실제 수능에서도 잘 풀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내가 정확하게 완벽히 안정적인 1등급을 맞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문제 풀기 전에 일단은 완벽하게 28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야. 솔직히 나 28문제 맞았다고 해서 1등급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이 시험지가 좀 쉬운 시험지처럼 느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문제라도 더 푸셔야지. 그래서 일단 96까지는 맞춰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도 선생님 제가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되죠? 라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각자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1번부터 9번 정도, 10번 정도까지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풀다 보니까 조금은 계산 실수가 나오는지, 또는 주관식에 해당하는 2, 3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 또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긴 호흡의 문제들을 풀면서 앞에 부분 잘 풀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내가 계산 실수가 나오는지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평소에 경험하면서 내가 실전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 위주로 검토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의 정확한 목표를 조금 설정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검토할 시간이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검토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처음 풀었을 때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게,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쌤 제가 지금 2, 3등급이거든요. 2, 3등급인데 제가 2등급 또는 1등급까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좀 올리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기계적인 풀이를 하고 있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풀이들 지양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뭔가 문제를 잘 풀기는 해. 그리고 기출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미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풀어.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조금만 바뀌거나 조금만 생소한 상황이 하나만 첨가되었다 하면 선생님 제가 잘 못 풀겠어요.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실전에서는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라는 큰 고민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강사가 푸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실제로 얘들아 기출문제 잘 푸는 거 중요하지.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학습이 되었다면 조건이 조금만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배운 것들이 뭐가 있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시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해결력을 기르셔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 잘 한번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얘들아 지금 이 정도가 되었다면 기본적인 개념 공부, 기출 공부는 조금 되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배운 개념과 이미 배운 선생님의 생각들을 토대로 스스로 많은 문제를 푸는 연습들 하셔야 돼. 조금은 생소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서 배운 것들 스스로 내가 적용만 하면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완벽히 동일한 문제구나, 내가 풀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엔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엔제, 선생님 엔제뿐만 아니라 EBS 수특수항까지요 다 푸세요. 그리고 푸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기출생각집에서 배웠던 생각들 적용하는 연습들 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이 과정에서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선생님 제가 2, 3등급 계속 진동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아이디어 회독을 해야 될까요? 또는 기출생각집 몇 회독을 해야 될까요? 일단 얘랑 회독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공부 필요할 수 있어. 그치만 그런 회독에 갇혀 있으시면 안 돼. 봐봐. 우리 2, 3등급을 계속 진동한다라는 건 조금은 낯선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데 기출문제, 풀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사람이 착각에 빠져요. 알고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잘 풀려. 잘 풀리다 보니까 나 수학 공부 좀 하네, 좀 치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억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 보니까 잘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 조금이나마 당연하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평소에 연습하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됐다 생각한다면 후속 강좌로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장은 시간이 제약된 공간임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런 친구들 많거든. 선생님 제가요 집에서 혼자 엔제를 풀거나 실무를 풀면 조금 잘 풀리는데 진짜 실전 가서 문제를 풀면 시간 내에 잘 못 풀겠어요. 또는 시험이 끝나면 잘 풀리는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얘들아 내가 시간 안에 문제들을 못 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왜 많이 걸리지? 첫 번째, 조금은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케이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캐치하지 못하고 조금은 다른 고민들을 먼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얘들아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의에서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가장 최적화된 효율적인 풀이로서 너희들 또한 그 생각을 따라오는 연습들 해주시면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웠다면 스스로 다른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 해나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세 번째, 3, 4등급입니다. 라는 친구들이요. 방금 2, 3등급, 그리고 3, 4등급. 그 3등급이 조금 걸쳐있는 느낌일 수 있는데, 3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요, 이번 시험지에서 조금 알고 있는 거, 자신 있는 소재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찍은 게 좀 맞았어요. 라고 생각해서 2등급으로 오르는 친구들. 또는, 쌤 제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번 시험지에서 좀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찍은 것도 다 틀렸어요. 그렇게 돼서 4등급이 됐어요. 라는 친구들이요. 솔직히 얘들아, 찍어서 맞으면 2등급, 그리고 찍어서 틀려면 4등급. 당연히 실력은 뭐겠어? 4등급이지. 뭔가 내가 이 시험지가 나에게 결이 맞은 시험지가 나와서 1, 2등급 한 번 찍었다고 해서 그걸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등급 시험지가 꽤 많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실력은 아직 4등급일 수 있겠다. 겸손하게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우리가 실전 연습이 메인이 되시면 안 될 수 있어. 아직 문제집 형식의 학습을 메인으로 잡고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디어가 됐든 기출생각집이 됐든 커넥션이 됐든 조금은 단원별로서 이 단원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잘 배워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일단 문제집 형식의 학습을 메인으로 잡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1, 2주에 한 번씩 정도만 해도 지금은 충분해. 일단은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사전 문제들을 풀어내는 너희들만의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지. 2, 3점 문제들은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초반부 사전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사전까지 스스로 견디고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 4등급인데 1, 2등급까지 오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까지 머리가 깨져가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조금은 할 만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돼. 다시, 앞에 있는 2, 3점짜리 얘들아, 답을 맞추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거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3, 4등급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하면 뭐 2, 3점 문제들 그래도 다 맞춰요. 4점 문제 초반부 잘 맞춰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들 조금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또는 뭔가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뒤쪽에 4점짜리의 문제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앞쪽 부분 빠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풀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제가 지금 5등급 이하입니다.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또는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 5등급 이하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들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너희들이 얘들아 공부한 것 대비 성적을 조금 객관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다시 선생님 제가 어느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제 성적이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컨텐츠의 문제보다도 너희들의 공부법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 혹시라도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하지 않았을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필기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복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안 풀었지 않았을까? 당연히 문제를 안 풀면 이 강의 속에서의 개념이 내게 되지 않았는데 그럼 강의를 들은 게 아닌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조금은 매몰되는 친구들이 있어. 실제로 수능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얘들아 이런 부분은 가볍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약속하는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 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지금 이건 왜 그런 거죠?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죠? 이거는 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얘들아 지금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지양돼야 될 공부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필수적인 유형별 학습을 잘 공부하시면 좋겠다. 알았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끔 선생님 제가 앞에 있는 이 부분 다 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셔야지. 내 지금 수학 성적이 5등급 이하다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차근차근 따라가셔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들 하거든.
쌤 제가요 앞에 있는 기초 개념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너무 쉬운 것들이에요. 쉬운 것들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풀 줄 아는 것과 너희들이 진짜로 제대로 잘 푸는 거는 천지 차이다. 게다가 강의 속에서의 김기현이 너희를 다 이해시켜 드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그걸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풀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시고 이 과정에서 얘들아 조급함 다스리기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주변 친구들이 벌써 뭐 커넥션이든 더블 커넥션이든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데 내가 앞쪽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지 얘들아.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 것 같아. 늦은 거 인정하셔야 돼. 앞에 있는 파드킥오프가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지금 공부하면 늦은 거 아닐까요? 늦은 거 인정하셔야 돼. 인정하고 빡세게 따라가셔야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부터 한다?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게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두 번째, 우리 기존 수강생, 신규 수강생 친구들 등급별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조합할 수 있을까? 좀 커리큘럼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선생님 제가 1등급입니다. 1등급 친구들은 기존과 신규 굳이 나누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1등급 친구들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을 거고 앞으로도 스스로 잘 해나갈 거라고 믿거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당연하게도 더블 커넥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 일단 앞에 있는 수능 개념 그리고 기출 공부 여러 가지 엔즈 공부 나름대로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커넥션을 토대로 완벽한 1등급 너희들의 상방을 올려나가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해나가시면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필요하다면 실전 모의고사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더블 커넥션 얘들아 미니 모의고사 형식으로서 5회분을 좀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매주 더블 커넥션 2에서 3회씩 그리고 모의고사 각자 3에서 5회분씩 공부하시면서 2주 정도 잡고 빠르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더블 커넥션, 하프 컬렉션, 컬렉션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중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알았지? 그리고 혹시라도 해라 신규 수강생 친구들인데 더블 커넥션 이전에 내가 MJ 공부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커넥션이 됐든 싱글 커넥션이 됐든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아. 쌤 제가 1등급인데 싱커 같은 인문 엔제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종종 있는데 내가 1등급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2, 3점짜리 또는 쉬운 4점에서 막히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단 말이야. 게다가 1등급인 친구들은요. 앞에 있는 조금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의외로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싱글 커넥션 같은 인문 엔제요. 솔직히 얘들아 맘만 먹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풀 수 있다. 다 그렇게 풀어내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막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조금은 시간을 딱 재고 그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는 연습들을 해나가시면 돼. 알았지? 두 번째, 우리 2등급 친구들이요. 우리 기존 수강생 친구들은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 함께 공부하시면 돼. 혹시 커넥션 지금까지 열심히 잘 따라왔다라는 친구들은 더블 커넥션 함께 하시면 되고요. 아직 커넥션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면 커넥션과 더블 커넥션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일단 얘랑 우리 기존 수강생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은 됐다는 전제 하에서야. 알았지? 그래서 쌤의 커넥션 시리즈 열심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싱커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2등급 정도인데요. 신규 수강생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요. 일단 얘들아, 선생님의 엔제 시리즈 커넥션과 싱커 함께 병행하시면 돼. 커넥션에서 조금은 전반적인 4점 난이도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싱글 커넥션에서 인문 엔제 성격으로서 앞에 있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출 공부가 조금은 덜 된 것 같다 또는 기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요. 기출생각집 함께 공부하셔도 괜찮고 너희들이 스스로 어떤 기출문제집을 갖고 있든 그걸 같이 회독하면서 따라오셔도 괜찮아. 그리고 쌤의 커리큘럼 중 사관학교 기출생각집도 있다 보니까 사관학교 기출생각집 또한 필요하다면 함께 병행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이 정도가 다 끝났다면 이후 남은 시기와 성적에 맞춰서 쌤의 아이디어 2회독을 하든 싱커든 모의고사든 열심히 잘 추가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우리 3등급 친구들이요. 가장 많은 분포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존 수강생 친구들 얘들아 너희를 기출생각집 4점이 제대로 되었을까 점검 좀 하는 걸 추천드려.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 제가 기출생각집 열심히 잘 풀었는데 다시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얘들아, 기출문제를 그냥 단순히 한 번 푸는 거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생각집과 커넥션 시리즈 다시 한번 병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출생각집 4점 짝수번 먼저 점프 포함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점프 꼭 풀어야 되나?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얘들아, 점프를 푸셔야 실력이 점프하지 오르지. 그러니까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커, 과목별로 이 정도로서 함께 병행하시면 돼. 그리고 싱커가 끝났다 생각하면 이제 남아있는 홀수번과 커넥션, 조금은 어려우시는 4점짜리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기출생각집, 커넥션 이 정도 다 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그 이후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면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제가 이거 다 했는데요 라는 친구들은요. 진짜로 다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시 한번 회독해보는 것도 추천드린다. 그래서 2, 3주 기간 동안 모든 문제들을 다 풀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틀린 문제들, 애매한 문제들 위주로 빠르게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 알았지? 두 번째, 우리 신규 수강생 친구들은요. 마찬가지로 기출공부 열심히 잘 되었을까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 다시 한번 하시고요. 만약에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평가원, 교육청, 꼭 필요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기출생각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기출생각집 또는 사관학교 기출생각집과 연계교재, EBS 특수원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싱커, 과목별로 3, 4일씩 함께 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얘들아 좀 어려울 수 있는 기출생각집 점프, 고난도 문제들 공부하시면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넥션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이제 4등급인 친구들, 우리 기존 수강생 친구들이요. 아이디어 공부합시다. 이게 얘들아,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 공부했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제대로 안 된 걸 수 있어.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했을 수도 있고 연습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공부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디어와 사점 기출생각집 무조건 같이 병행하셔라.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사점 기출생각집 처음 풀 땐 얘들아, 당연하게도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좋게 하겠지만 아이디어와 함께 병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기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양이 많게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일단 최신 5개념 먼저만 제대로 풀어. 그래서 어차피 얘들아 아이디어 안에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필요한 기출문제를 토대로 선생님이 다 문제를 풀어드리잖아. 그럼 아이디어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최신 5개념 기출생각집 사전 문제들을 스스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끝나면 아이디어 2회독 하면서 조금은 할만한 인문해제 싱글 커넥션을 토대로 한 2주 정도를 잡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직 풀지 않은 사전 기출생각집 있잖아.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넥션까지 함께 병행을 하셔도 괜찮고 이거 먼저 제대로 끝내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차근차근 일단은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그리고 싱글 커넥션까지 제대로 먼저 끝낸다라는 게 첫 번째 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조금은 제가 앞에 있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기는 했었어서 좀 큰 보폭으로 좀 나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와 사전 기출생각집 먼저 끝내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아이디어 2회독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기출생각집 4점 남은 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4점 기출생각집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내용들 그때그때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충분히 2회독 효과가 될 거야. 다만 내가 기출생각집 문제를 풀면서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한테 부족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그 부분 위주로 2회독을 하시면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커넥션이 됐든 싱글 커넥션이 됐든 함께 공부하시라. 그래서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생소한 문제도 함께 푸신다면 생소한 문제 또한 포장지가 다를 뿐이지 이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겨내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함께 병행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규 수강생 친구들 첫 번째, 선생님 제가요 개념은 이미 너무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디어로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됐을까? 라는 선생님의 의구심이 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먼저 추천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개념 공부를 다시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4점 기출생각집을 메인으로 잡으세요. 다만 4점 기출생각집이더라 최신 5개념만 풀지 말고 다 풀어라. 다 풀어. 지금 이거 좀 오래된 기출도 있는 것 같은데 다 풀어야 되나요? 다 풀어야 되니까 넣어드린 거야. 알았지?
그래서 다 푸시면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를 듣되 강의에서 선생님이 아이디어에서 했던 내용들 다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충분히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면 기출생각집으로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기출생각집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갖고 있는 개념서를 활용하든 또는 아이디어 교재와 강의를 토대로 그 부분 위주로 발표 회독을 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났다 하면 기출생각집이 끝났다 하면 커넥션 그리고 싱글 커넥션 함께 들어가시면 돼. 알았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어. 2, 3등급 또는 3, 4등급 스스로 너희들이 문제 푸는 양 많이 늘리셔야 돼. 그래서 스스로 기출생각집 토대로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커넥션과 싱글 커넥션 조금은 생소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 잘 한번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 끝났다. 너희들의 남은 시기와 성적에 맞춰서 아이디어, 싱글 커넥션, 모의고사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지금 제가요 뭔가 공부를 뜨문뜨문 하기는 했는데 뭔가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차근차근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쌤, 지금 아이디어에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계속 얘기해. 늦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빠르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 6주 정도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이니까 지금 당장 하자. 9월 평가원 끝나고 고민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9월 평가 끝나고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당장이 이제 가장 빠른 시기임을 인정하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9월 평가 이전에 시작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같이 병행하도록 하시고요. 혹시라도 얘들아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잡고 공부한다면 기출생각집 전문항을 풀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신 5개년 먼저 공부하시면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끝났다? 그럼 남아있는 기출생각집과 이제 복습하시면서 커넥션 싱커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우리 5등급 이하 친구들. 쌤, 제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쌤, 제가 뭔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좀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요. 차근차근 가셔야 돼. 파운데이션과 킥오프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기본부터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 얘들아. 내 성적 지금 5등급 이하다. 아이디어에서부터 하면 큰일 난다. 끝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앞에 있는 파대부터 공부하셔야 돼. 지금 파대가 조금 쉬운 것 같은데 해야 되나요? 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5등급 이하잖아. 내 성적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건 앞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 모르는 것들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그래서 파대를 토대로 기본 개념들 꼭 공부하시고 킥오프를 토대로 유형별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1 수학, 파운데이션 상하 또는 리마인드 특강, 중학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다 완성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3주 정도 잡고 파대 전체적으로 다 수강하시고 킥오프는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들으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이 과정을 이미 완료를 했다. 그러면 1, 2주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문제들 위주로만 빠르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돼. 알았지? 됐다는 전제하에서 넘어와야지 스킵하고 넘어오시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려. 알았지?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생각집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쌤, 제가요 이 부분 정말로 열심히 다 했고 킥오프 워크북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스스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 넘어왔더니 조금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죠? 얘들아 봐. 킥오프에 해당하는 문제들 스스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아이디어 정도는 견디고 공부하셔야 돼.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 공부하셔야 실력이 쌓이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너희들이 혹시라도 킥오프에 해당하는 문제들, 워크북에 해당하는 문제들 스스로 잘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디어 어려울 거야. 먼저 들어오시면 안 돼. 이 부분 먼저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드린다. 알았지? 그래서 열심히 이 정도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제가요 아이디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반기에도 아이디어 워크북 필수인가요? 일단 아이디어 워크북은요 아이디어 연습 문제를 토대로 해서 얘들아 이 연습 문제 조금은 너희들에게 낯설 수 있는 자작문항으로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단다. 싱크를 맞춰놓은 문제집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문제풀이 실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은 시간적으로 내가 수학 공부에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아이디어와 워크북 같이 병행하셔도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크겠지.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요 수학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북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워크북보다 기출생각집 같이 병행하시면 돼.
무조건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디어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기출들 다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다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꼭 필수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이디어 하면서 기출 생각집 같이 병행하셔도 돼. 그렇지만 내가 아이디어 하면서 조금 더 싱크가 맞는 문제들을 풀고 싶다 하면 워크북 푸셔도 괜찮고.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기출 생각집 4점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전문항 다 시청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상반기 앞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웬만해서는 맞은 문제들 또한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강의를 다 듣고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 다만 첫 번째 틀린 문제 당연히 강의 들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맞은 문제인데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나? 이 정도 그래프 기형을 먼저 가정하고 풀어도 되나? 근데 일단은 풀어볼까? 하면서 얼떨결에 맞은 문제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맞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틀린 거야.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꼭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면 된다. 알았지? 이 과정에서 선생님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출 분석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 기출 분석은 얘들아 강사가 하는 거지. 강사가 해서 그것을 강의에 녹여서 너희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기출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에서 어떤 흐름으로서 어떤 생각으로 김기현이 풀어내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배우고 정리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출 공부가 된다라는 거. 알았지? 세 번째, 선생님 싱커, 커넥션, 더블 커넥션 뭐가 다른가요? 당연히 얘들아 커리큘럼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이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난이도 자체가 다르고 너희들에게 수강 대상 자체가 다를 거야. 가장 중요하게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각 강좌별 OT에서도 말씀드리고요. 선생님이 이제 커넥션 배너 안에서 이제 NJ 시리즈 통합 OT를 좀 찍어놨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요? 당연히 커넥션입니다. 선생님의 메인은 이제 커넥션이고요. 이 커넥션에서 4점 전반적인 난이도의 문항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커넥션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 제가 조금 인문엔제 성격을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는 싱커 병행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제가 완벽한 1등급 만점을 맞고 싶어요. 좀 어려운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더블 커넥션 공부하시면 되고요. 알았지? 마지막,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 언제부터 풀어야 되나요? 이게 딱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개념 공부, 기출 공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실전 연습이 들어가야지 앞에 있는 개념과 기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실전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개념과 기출 공부 열심히 됐다 싶으면 실전 연습 같이 병행하면서 엔제와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부분이 아직 덜 됐다? 그럼 앞에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이제 네 번째, 우리 프로 전략러 확통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반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저 등급 이 정도만 맞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이번 6월 평가원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확통을 공부해도 될까요? 지금 이 시기부터 확통을 공부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얘라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은 각자 자기 자신이 하는 거야. 그리고 어찌 됐든 어느 선택 과목을 선택했든 그 선택 과목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확통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라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서 앞에 있는 파데의 아이디어 킥오프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 확률과 통계는 아이디어라는 강의 자체가 첫 번째 개념이자 마지막 개념이야. 다시. 선생님의 수원, 수투, 미적 같은 경우에는요. 본격적인 수능 개념을 다루기 이전에 파운데이션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여러 개로서 다룬단 말이야. 확률과 통계는요.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앞에 있는 파데에서는 우리 고일 수학에서 다루는 순열과 조합만 한 4강 정도로 빠르게 끝낸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필요한 본격적인 개념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다시. 확통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이디어에서 선생님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얘들아 쉬운 것만 다루는 거 절대로 아니야. 29번, 30번, 28번 다 맞출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니까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아이디어로 시작하시면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킥오프를 토대로 유형별 학습을 같이 따라오시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됐다. 그럼 그 다음으로서 4점 기출생각집 무조건 필수야. 다시 얘들아 확률과 통계 아이디어와
4점 기출생각집 무조건 필수고요. 4점 기출생각집 안에 있는 4점 문제들, 점프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알았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싱커가 됐든 커넥션이 됐든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와 키오프 완료 시점에 혹시라도 내가 연습 문제 잘 풀린다 한다면 바로 4점 기출생각집 바로 가도록 하시고요. 아직 연습 문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연습 문제 복습과 키오프 워크북에 해당하는 문제들 잘 풀 수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이제 반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조금은 낮은 3등급 또는 4등급 정도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얘들아, 우리가 조금 까먹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수학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래서 한 1주 정도를 워밍업 하는 걸 추천드려. 그리고 그 워밍업 하는 과정에서 키오프가 됐든 2, 3점 기출생각집이 됐든 강의 들으라는 게 아니야. 교재를 토대로 스스로 문제 푸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틀린 부분들 위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쪽 단원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라는 기억을 상기시키는 용도로 1주 정도 빠르게 끝내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무조건 필수야.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메인으로 잡고 공부하시면서 싱커가 됐든 커넥션이 됐든 실전 모의고사가 됐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 알았죠? 두 번째, 지금 제가요 나름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한 2등급, 그리고 높은 3등급 정도 되고요. 기본적인 유형별 학습 정도는 좀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얘들아, 기출 공부 다시 제대로 하자. 지금 제가 작년에 기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다시 풀잖아? 그리고 뭔가 기억에 의존해서 풀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4점 기출생각집을 토대로 다시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4점 기출생각집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쪽 부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탄력적으로 아이디어랑 함께 병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출생각집 끝낸 이후에는 이제 커넥션 필수야. 알았지? 그래서 당연하게들아 내가 2등급 또는 높은 3등급인데 반수를 하겠다. 그럼 수학에서 1등급 목표로 공부하셔야지. 그러니까 커넥션 당연하게도 목표 필수를 잡고 공부하시고 이 과정에서 싱커가 됐든 더블 커넥션이 됐든 또는 하프 컬렉션과 컬렉션 함께 공부하시면 돼. 게다가 실전 연습 컬렉션을 토대로 필수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쌤 제가요 최저 등급만 맞추면 되거든요. 솔직히 높은 등급 바라지 않고요. 뭐 3등급 또는 4등급 또는 전형에 따라서 저는 5등급 정도만 맞아도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 지금 제가 3등급 정도만 맞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이것만의 아이디어 워크북 4점 기출생각집 싱커와 컬렉션 일단 이것만 제대로 먼저 끝내보자 라는 걸 목표로 잡으시고요. 쌤이 조금 더 욕심으로는 추천하고자 하는 게 커넥션이 되기는 하는데 커넥션이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 생각한다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점 기출생각집 하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생각집 함께 병행하는 걸 추천드려. 알았지? 3등급을 맞기 위해서 3등급에 준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공부만 한다고 해서 3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 공부량은 훨씬 더 많아야 너희들이 원하는 목표 성적을 얻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름 커넥션까지는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알았지? 두 번째, 쌤 제가 4등급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건 아직 4등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 너희들에게 수학 실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야. 차근차근 가자. 파대, 킥오프, 2, 3점 기출생각집 먼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완벽하게 제대로 다 풀 수 있을까 점검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디어, 워크북, 그리고 싱글 커넥션까지만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커넥션 필요 없어? 컬렉션에 해당하는 실전 모의고사도 뭐 10월 정도 됐을 때 한두 번 정도 푸는 것도 괜찮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제대로 이 안에 있는 문제들만이라도 완벽하게 다 풀 수 있게 잡으시면 4등급 충분하다. 알았지? 세 번째, 쌤 제가요 전형에 따라서 5등급 정도만 맞아도 충분해요 라는 친구들은요 일단 아직 수학에 해당하는 부분들 앞에 있는 중학도형 또는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 개념들 또한 부족할 수 있거든. 리마인드 특강과 고율 수학 파대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이거 먼저 제대로 한 다음에 파대, 킥오프, 2, 3점 기출생각집만 하셔도 충분해. 아이디어까지 안 와도 돼. 이것만 제대로 하자. 이것만 제대로 해서 일단 앞에 있는 2, 3점짜리 완벽하게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잡고 4점짜리에 해당하는 것도 쉬운 4점으로 나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거. 알았지? 이렇게 해서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게 하반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흔들리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쌤이 계속 얘기한다 얘들아.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게 하겠지만 개다익선 아니라고. 계획은 얘들아 처음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잘 짰다면 믿고 끝까지 따라가시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주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짜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 9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면 9월 평가원 이후의 계획들은 전면 수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7월, 8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계획을 짰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되면서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열심히 잘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체력 관리 잘하도록 하시고 쌤도 파이팅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그때그때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김기현 믿고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자, 그럼 이번 캐스트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강좌,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